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7%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329.55로 0.45포인트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우리 증시 박스 구간 횡보하다가 이제 마지막 종가 부근에 좀 그래도 나름 재미난 일들이 좀 일어났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중국 쪽이 오늘 조금 독특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 지수가 장중에 2.5% 넘게 이제 급락 패닉 셀이 나왔었죠. 패닉 셀을 보이다가 중간에 급 터닝해서 오후장에 다 말아 올리면서 플러스 전환 마감하는 양봉 전환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과연 끝일까 싶네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대 연결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는 지금 된 것 같은데 글쎄요. 내일까지도 연속적으로 반등이 이어져야지만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유는 이제 사모펀드 업계의 대량 환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제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오전 중에 많이 밀렸는데 급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어, 파이널을 만들었을지 과거에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마지막을 찍을 때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구간들이 덜어 나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좀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진 적도 있고 해서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진정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당장의 진정은 내일도 살짝 올라서면 당분간은 한 달 내지 2, 3주간 정도 동안은 이제 조금 횡보하는 정도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증시에도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중국 증시랑 뭐 커플링이 되는 현상은 거의 많이 나오진 않았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있었는데 특히나 오늘도 이제 추가 패닉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디커플링이 됐었고 뭐 그런 점을 볼 때 뭐 중국 증시가 여기서 끝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뭐 중국 증시라도 이제 반등을 해준다면은 좀 괜찮을 수 있으니까 나스닥이 좀 저는 위태롭게 보여요. 지금도 해외 선물 쪽에서는 개인들의 숏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제 8대 2로 찍히는 증권사도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유진투자 선물이나 이런 데는 이제 6대 4나 7대 3 내지 이 정도로 개인들의 숏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러면은 증시는 보통 더 올라가는 경향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지금도 나스닥이 아직은 튼튼합니다. 0.3% 정도 올라가고 있고 체결 추이가 또 오랜만에 매수 쪽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이 추가 상승 구간 여기 지금 고가에서 이제 쌍고점을 형성을 했나 싶은데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날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위태로운 자리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간에 이제 서로 간극이 좀 벌어지고 있고 시총도 역전되었죠. 우리로 따지면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잡은 꼴이 돼버린 건데 뭐 좀 과장하자면요. 근데 애플이 좀 최근에 눌렸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상승 우상향 랠리를 하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애플을 역전한 모습.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새롭게 1등으로 등극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꺾이는 일이 발생하면 시장을 좀 취약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위태로운 나스닥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와 함께 되게 중요해요. 우리 쪽 시장 볼 때 지금 어찌됐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나스닥은 튼튼했어요. 그죠? 여기서 약간의 밀린 현상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상승세를 유지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은 고꾸라졌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여기서 튼튼하던 나스닥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뭐 1월 31일 FOMC를 앞두고 좀 불안하죠.
앞으로 한 10일에서 2주 정도 뒤에 FOMC를 빌미 삼아서 만약에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우리 시장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나스닥이 올라갈 때도 떨어졌는데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버틸 재간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최대한 반등 구간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나스닥만 무난하게 끝나준다면 우리 증시는 단기 낙폭을 진정시킬 수준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요. 외국인의 미니 선물 단가 어제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미니 선물 오늘도 매수입니다. 오늘 뭐 본 선물은 매도 12거래 연속 매도가 나올 뻔했어요. 마지막에 이것도 2천억대 사던 거를 또 팔면서 12거래 매도가 나올 뻔했는데 그거는 막았고 근데 미니 선물은 매수 기조 유지입니다. 그래서 누적 매수를 갖고 있고 오늘 약간의 이제 평단가가 조절이 되면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미니 선물 단가가 332와 337 332는 현재 미결제 수량에 대한 단가 매수 단가죠. 그다음에 337은 그동안에 손실 본 것을 커버할 수준의 단가. 그래서 332나 337을 이제 선물로 환산을 하면 지금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가 1.90입니다. 뭐 한 1.9 정도 더하면은 대략 그냥 2포인트 더한다 치면은 334와 339예요. 이게 선물로 환산하면 334와 339입니다. 자, 선물 차트를 한번 보고 놓고 보면요. 334가 대략적으로 여기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던 거의 상단부부터 해가지고 339면은 요 정도 자리 정도. 두 개의 음봉 안에서 반등이 좀 나와도 나올 수가 있는 지점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콜 가격이 정말 추락했기 때문에 뭐 콜옵션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좋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은 얘네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시장이 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도 뭐 파키스탄하고 이란 지금 시끄럽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속보 나오는데 사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큰 반등을 기대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정도를 기대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SBT,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 이제 외국계 기관들이 24년부터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을 축소하고 엑시트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11월 6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갑자기 단행됐던 당시에 각 증권사들이나 기관들이 경고했던 메시지예요. 저 또한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증권사 수수료 때문에 그런가 쟤네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지 하면서 무시했단 말이죠.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의 이탈이 우려된다. 뭐 당장은 올라가서 마치 공매도 효과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앞만 보고 잠시 좋은 거 한 2달 좋고 시장이 1년 안 좋으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이거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원래대로 거래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 주는 것. 외국인들 굳이 우리나라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뭐 ATM기로 써서 뭐 포기할 수는 없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축소하면 그만인 거예요. 뭐 못하게 하면은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혼자서 없는 갑자기 우리만 단독으로 익스큐즈 되지 않은 공매도의 금지 조치. 그래서 갑자기 공매도가 혼자 없는 대한민국 증시의 매력도 감소로 이제 추가 이탈이 좀 없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외국계 자본이 자꾸만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고 그러고 있고 이에 따른 각 투자자들의 돌파구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할까 각자 연구를 좀 하시고 뭐 숏포지션을 사실 모르면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숏포지션을 좀 접근을 하는 방법을 좀 배워두시고 익혀두시고 남 무역 어려워서 못해 이런 자세로는 사실 뭐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어떤 투자 방법도 알고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또 제대로 해볼 수 있을 만한 양매수 같은 것도 제가 파생반에서 다뤘는데 이거 잠시 후에 좀 얘기 드릴 거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익 내는 방법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런 난국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두시는 게 미리
미리미리 배워두시는 게 좋겠고, 이번에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또 쓸 일이 없겠습니까? 살면서 수없이도 많은 이런 구간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배워두지 않으면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뭐 그렇죠, 좋은 형태로 시장이 크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파생의 매력이고, 또 파생을 하지 않는다면 또 그래도 증시 상승 때까지 또 기다리면 됩니다. 예, 사실 주식은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은 다시 또 상승의 활기를 또 찾기 마련이니까 그때를 기다리면 됩니다만, 그 시기가 매우 지루하고 그렇죠,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익혀두시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너무 어려워서 좀 상황상 여건이 안 된다면 그래도 주식을 하되 지금은 좀 축소 거래를 하고, 또 현금화도 좀 많이 해놓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손절할 거 손절해 주시고, 현금 확보된 거는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고, 그래야 나중에 기회 비용이잖아요. 이것도 기회를 두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으면은 사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두시고 상황을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국제 정세 너무 안 좋고요. 이렇게 평화가 없던 시기가 진짜 얼마나 됐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기후가 좋지 않아지면서 사실 최근에 이제 태양 흑점 활동이 이제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태양의 활동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기후가 좀 불안했죠. 좀 추웠잖아요. 북반구가 상당히 추워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시기가 보통 추울 때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추운 시기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비옥한 땅에서 이제 곡식을 탐내고, 그죠?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고 이제 영토를 탐내고, 이런 것들이 항상 추울 때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후가 불안할 때, 북반구가 이렇게 추울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평화적이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분명히 우리는 각자 살 길 돌파구를 좀 준비하고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방법을 배우시려면 어쨌든 최소한 제 방송을 이제 매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좀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고, 신규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자 단톡방이라도 들어와 주시면 소통을 하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파생반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입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필요의 영역이고, 필요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71,100원으로 끝났는데 위로 매도 주문이 별로 없었어요. 개인들의 매도 주문, 개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 가격에 어떻게 파냐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7만 뭐 2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는 싶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삼성전자잖아요. 많이 오를 거라고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삼성전자. 실제로는 인덱스 성향으로 지수 떨어뜨릴 때 가장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삽니다. 그리고 매도는 지금 아까워, 8만 원 기다려야 돼, 9만 원 기다려야 돼, 이렇게 보통 트레이딩을 하죠. 트레이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그래서 아래로 매수만 있었는데 오늘 아래로 많이 훑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뭐 주가 관리만 할 수 있는 정도, 제가 7만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면 1차 지지는 받는다라고 말씀드린 자리 였잖아요. 7만 여기 위에서 있을 때도 제가 위로 가도 이제 8만 원 언저리니까 여기서 쇼포지션 주식 선물 매도를 모으면 된다라고 파생반에 말씀드린 시점부터 해가지고 밑으로는 분할하지만 좀 밑으로 72,000 라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 언급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은 68 자리까지 가요. 그래서 중간에 7만 원 지키겠지만 68 자리까지 열어둬야 되는데, 일단은 제동이 걸렸으니까 제동이 걸린 만큼 여기서 수급 변화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서 제동 걸리면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황상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한번 기대를 해보고, 오늘 또 특히나 개인들이 많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약간의 상승 심리도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나스닥 무너지면 소용없습니다. 갭 하락으로 가게 되면요. 자, 그리고 중요한 자리 선물에서 이제 피보나치 382 자리를 이틀간 지지했어요. 딱 이 자리인데, 여기 이틀간 지지한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죠. 이 분홍색으로 라인 그어둔 자리인데, 제가 어제도 중간에 점심시간 들어갈 땐가요? 그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최하단부 327.3까지
열릴 수 있다. 이게 바로 피보나치 382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식사 시간 들어갔었죠 어제. 근데 진짜 종가로 327.30까지 딱 갖다 놓은 거죠. 예. 여기가 종가로 327.30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부근에서 터닝을 해서 지켜냈습니다. 결국에 이 자리는 지난번에 옵션 만기일 때 지켰던 요 자리랑 의미 있는 자리들을 계속 지지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뚫려버리면 그 뒤에가 조금 속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를 일단은 지킨다면 사수해야겠죠. 사수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뭐라도 비비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27.3에 대한 종가 지지 여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지받고 살린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콜옵션 최근에 지금 엉망이 된 콜옵션을 좀 살리러 들어오거나 외국인의 미니 선물 그 단가를 좀 살리러 오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투신의 종가 베팅이 좀 있었습니다. 투신이 마지막에 최근에는 계속 투신이 매도 종가 매도 베팅을 좀 많이 했었죠. 언제 했습니까? 요날 매도 베팅을 했었고 요날인가요? 이날이다 그죠? 이날 매도 베팅을 했었습니다. 투신의 종가 매도 베팅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성공을 많이 거뒀죠. 투신은 요날 특히 그래서 요날 특히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신은 한 210억 정도 3월물에 대해서 수익을 이미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원래 3월물 초반에는요 투신이 손실을 보이고 있었어요. 여기 연말에 올라갈 때는 좀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베팅을 좀 제대로 진하게 이때 7천억 베팅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7천억을 여기다가 이제 종가에 선물 매도 베팅을 딱 때리면서 하락의 서막을 딱 알렸죠. 첫날 보고 판단을 한 거지. 야 이거 꺾였구나. 투시는 요 꺾였다라는 판단 딱 한 다음에 7천억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챙길 거 챙기고 하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죠. 손실 보던 걸 다 덮어내고 이제 210억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지금 오늘 와서는 종가에 매수 4,800억 종가에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 포인트 보시고요. 투신이 이건 또 성공을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면 이것 또한 성공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매도의 우위에 있습니다. 많이 챙겨서 그렇지. 그다음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에 이제 범위를 추정해야죠. 저는 만기일날 범위 추정했다 보니까 오늘 10시 59분까지 11시까지 해가지고 322.5에서 330까지 많이 좁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폭이 커서 그런지 오늘 범위가 움직임에 비해 빨리 좁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횡보 오후장 막판 변동성에 주의. 제가 오늘 투자 전략을 파생반에서 오늘은 어제처럼 확대가 되는 날이 아니다. 그래서 박스를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항 지지 보자. 박스를 봐야 되고 박스를 보더라도 가급적 한쪽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항상 박스를 양쪽으로 제가 발라먹는다라는 건 거의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보통 공략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아직은 숏이다 말씀드리면서 위에 올라올 때 숏 포지션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려서 중간에 이제 그걸로 좀 잘라 드신 분도 여기서 잘라 드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든 뭐 숏을 나눠가지고 아예 완전히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2차 가격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1차까지는 왔는데 2차 라인을 뭐 초반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덜 왔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다 밀렸고요. 박스를 만들고 막판에는 좀 많이 밀리다가 다시 터닝을 했죠. 그래서 요 지점에다가 제가 오늘 파생반에 옵션 양매수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보시면 이게 1시 58분 메시지입니다. 1시 58분 메시지에 막판에 다 죽었던 콜이 살아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대처 방법은 327.5 콜과 325 풋의 양매수이기도 합니다. 해가지고 요 지점입니다. 327.5 콜이 0.06까지 죽었던 거고요. 325 풋 또한 0.23 정도 될 텐데 요거를 양매수를 좀 요 구간에서 해가지고 봤다면은 뭐 대충 한 0.1대만 들어갔어도 오늘 이게 0.78까지 올라간 옵션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3위 7.5 콜옵션인데 최저 0.06 구간에서 한 0.1 정도 0.1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한 30분 넘게 줬습니다. 0.1 정도에서 그 다음에 반대로 풋옵션도 사가지고 양매수 하면은 라인을 타고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죠. 0.78까지 올라갑니다. 0.1에만 썼어도 7배 이상입니다. 0.06 대비 13배입니다. 대략 한 아무리 못해도 한 두세 배, 세네 배는 먹는 코스예요. 그렇죠? 여기 중간에 잘라 먹더라고 하더라도 2배, 3배는 먹습니다.
뭐 7배까지 갔는데 그 정도 반 정도 먹죠. 그래서 뭐 풋옵션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심리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매수 타점에 대한 것도 언급을 드렸고, 잘 활용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꼭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파생반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복귀 리뷰를 좀 해드렸어요. 아까 전에 그게 오늘 오후 시간에 요거였는데, 오늘 보면 해당 지점 옵션 양매수에 대한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옵션 양매수 들어갔나, 그리고 또 어떤 관점으로 또 버틸 수 있나, 또 아니면 또 교정할 사항이 또 뭔가, 이런 것들을 쭉 적어드렸는데, 결국 골자는 옵션의 가격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양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요거 옵션 범위를 보면서 범위 하단에 근접하고 있다, 요것도 사실 이유가 됩니다. 범위 하단에 근접하고 있고 하단을 깰 수도 있다라는 행동, 옵션 매도자들이 다급해졌어요. 옵션 매도자들이 편안하게 매도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봐라, 풋옵션이 살아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옵션 매도자들이 그냥 청산을 해버리는 과정까지 포착을 하면서, 감마값이 높은 이제 등가 부근에서 조금 이제 1외가까지 해가지고 양매수를 하는 경우 이런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거. 이제 뭐 매주 2번이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보는데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요런 타점들이 나올까요? 그래서 공부와 리뷰를 복기를 잘 해보시고, 다음번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 없는 경우는 모의 투자로도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다 보면 경험이 쌓일 거고, 경험이 쌓이다 보고 해보시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때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범위 안내해 드린 거. 그래서 오늘 종가에는 327.5 콜을 살리냐 325 풋을 살리냐 했는데, 결국에는 이 그 13배까지 가던 콜옵션이 종가에는 결제가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코스피 200이 뚝 떨어졌죠. 마지막에 결제되는 척을 하면서 달리다가 뚝 떨어져서 결국에는 327.14로 끝났기 때문에 327.5 콜이 살지 못했죠. 이 위로 327.5 위로 끝나야 되는데 최소한 살지 못해서 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뭐 10배 이상 갔던 게 그냥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3시쯤에 해가지고 양매수했던 분들 다 청산하시라고, 결제 욕심 내지 마시라, 콜옵션 죽는다, 결제 안 되면 꽝이다, 이거 양꽝 된다. 그래서 4배 이상 수익 됐는데 그냥 청산하시라 했던 분 청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욕심을 내지 않고 청산을 하신 분들이 수익을 끝까지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휴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수익을 보신 분들, 그 양매수에 관련해 가지고 55만 원, 95만 원, 뭐 이거는 이제 양매수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매매에 대한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 그리고 인상 깊은 거 1월 2일부터 1월 18일까지 중간 집계 해주셨다라는 분, 1월 2일 새해 들어가지고 1월 18일까지 중간 집계 해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2,100만 원 수익이 지금 잡히고 있네요.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꾸준한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198만 원, 122만 원, 16만 원, 29만 원, 43만 원, 다양하게 오늘도 450만 원도 있고요. 수익 인증 올라온 모습. 저도 또한 더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들은 주로 이제 불가능을 산 건데 32.5 풋을 사가지고 뭐 다 죽은 걸 계속 사더라고요. 의미 없는 행동을 자꾸 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들은 98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은 한 47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가 한 67억 이렇게 잡힌 것으로,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오늘 현물은 이제 AI와 저출산 섹터가 강세였습니다. 정책이 좀 있었죠. 저출생 대책 발표가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섹터가 강했고, 아가번 컴퍼니 같은 거, 근데 아침 장초반보다는 조금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AI 쪽 오늘 특정 종목군을 대장으로 뭐 이스트소프트나 플리토 같은 걸 대장으로 급등이 나왔고, 근데 반도체 쪽은 오늘 과매도권에서의 반등에 이제 성공을 하고는 있었는데, 반도체 섹터 보면 KRX 반도체 지수 보면은 과매도권이었어요. 여기 구간 지금 지수의 위치를 보면은 과매도가 잡히고 있죠. 과매도가 잡히는 구간에서 반등의 성공을 좀 하나 싶은데, 이게 지속적인지까지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기만 지금 진입했을 뿐, 이 추세에 대해서 좀 올라서야지
그렇죠?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에 대해서 올라서는 모습이라도 나와야 이제는 좀 반도체가 좀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 올라서야 좀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그게 아니면 올라서지 못하면 다시 밀릴 수 있다, 올라서지 못하면 다시 밀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한번 꺾이면 좀 취약해질 거예요. 제약 섹터는 뭐 회복을 못했습니다. 제약 섹터는 코스닥 제약 지수 보시면 제가 미리 라인을 그었던 자리까지 도달했다가 이제 급격하게 꺾였는데 좀 감해도로 가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는 저항이 좀 더 센 편이고, 그래서 단기 낙폭 구간에 점점 진입하고 있으나 저항벽이 거센 상태라서 조심 좀 하셔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 좀 더 낙폭이 심해지면 제약 섹터도 나름 또 괜찮은 구간이 도달하지 않을까. 여기 매집됐던 자리나 요걸 이탈하는 언더슈팅 자리까지 오면 지금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아직은 매도의 힘이 좀 더 강한 상태, 그다음에 저항벽이 좀 센 상태 이렇게 보고, 그다음 테마성 움직임이 좀 강한데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의 흐름도 급 개선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 보시면 이제 첫 의총에 참석해서 총선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라고 각오를 했고, 최근 지지율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쪽이 다시 좀 부활할 수 있을지, 최근에는 좀 눌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자금들이 살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섹터에서 종목도 한번 좋은 종목 보시면 이런 시장에서 조금 또 힘이 될 수 있는 또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구독 인증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